베이징에서 황제의 권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자금성이라면 이곳 이화원은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성이 엄격한 질서와 정치의 공간이었다면 이화원은 산과 물, 정자와 회랑을 통해 권력을 꿈꾸었던 풍경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기존의 자연을 그대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고 호수를 넓히고 멀리 떨어진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까지 베이징 안으로 고스란히 불러들인 거대한 황실 정원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한 이 정원에는 사실 권력의 허무함이 만들어낸 아주 씁쓸하고도 기막힌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궁궐의 아주 높은 주인을 황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곳 이화원의 진짜 주인은 황제가 아닙니다. 황제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한 여인, 바로 황제의 어머니 격이었던 서태후가 있었죠. 조카였던 강서재를 어린 나이에 황제의 자리에 앉히고 그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며 절대 권력을 누렸던 서태후. 이 아름다운 정원은 사실 그녀의 끝없는 욕망이 빚어낸 거대한 무대이자 힘없는 황제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엇갈린 두 사람의 흔적을 따라 이화원의 웅장한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걸음이 닿는 곳은 인수전입니다. 황제가 신하들을 만나고 국정을 논하던 공식적인 정전이죠.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기묘하고 서늘합니다. 화려한 옥제에 앉아있는 것은 젊은 황제 강서재였지만 신하들의 시선이 진짜로 향한 곳은 황제 너머 얇은 발이 처진 뒤편이었습니다. 진짜 권력자인 태후가 그 발 뒤에 앉아 꼭두각시 황제의 입과 귀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묵묵히 지키고 있는 화려한 청동 기린과 용 조화선들은 겉으로는 황실의 굳건한 위엄을 뽐내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황제를 내세워 천하를 호령했던 노태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했던 젊은 황제의 우력함이 이 웅장한 기둥과 처마 아래 고스란히 묻어나는 듯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화원이 처음부터 호수를 단번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수전의 묵직한 공기를 뒤로하고 국민호 쪽으로 걷다 보면 옥란당이라는 조용한 정각에 닿게 됩니다. 이곳은 이화원에서 가장 비극적인 서사가 머무는 곳입니다. 서태후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청나라를 꿈꾸며 개혁을 시도했던 강서재는 결국 서태후의 반격에 무너져 바로 이곳 옥란당에 유폐되고 맙니다. 서태후는 황제가 도망치거나 바깥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정각을 둘러싼 담장을 모두 두꺼운 벽돌로 막아버렸습니다. 방문을 열면 곧바로 눈부신 콩민호의 은빛 물결이 펼쳐지지만 황제는 그 아름다운 호수를 지척에 두고도 높은 돌벽에 갇혀 죽는 날까지 단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려야 할 황제의 세상이 이 좁은 방 한 칸으로 쪼그라든 셈이었죠. 그와는 대조적으로 서태후는 막대한 돈을 끌어들여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결코 항해할 수 없는 돌배를 세웠습니다. 움직이지도 않는 배, 그 모순적인 풍경은 황실 정원이 지닌 화려한 상징성과 권력이 만들어낸 철저한 연출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황실의 가장 깊숙하고 화려한 처소였던 낙수당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정각 앞마당에는 무척이나 거대하고 기괴하게 생긴 돌 하나가 시선을 압도합니다. 이 돌의 이름은 폐가석, 즉 집안을 망하게 한 돌입니다. 명나라의 한 관리가 이 기묘한 돌의 매력에 빠져 집으로 옮기려다 가산을 탕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훗날 이 돌을 탐낼 청나라 황실이 성문까지 부수며 이곳으로 들여왔다고 하니 아름다운 호수를 마주한 이곳에 그토록 지독한 집착이 낳은 돌이 놓여있다는 사실이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붉은 기둥이 건물의 중심을 잡고 처마 아래엔 푸른색과 금빛, 초록색 장식이 겹겹이 이어집니다. 멀리서는 거대한 궁전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기둥과 들보가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의 궁전 건축은 크기로만 사람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볼수록 정교한 문양과 색, 상징들이 촘촘하게 쌓여있죠. 문 하나, 처마 하나에도 황실의 치안과 엄격한 위계가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풍경을 즐기는 정원이면서 동시에 황실의 화려한 장식원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728m 넘게 이어지는 이화원의 긴 산책길 장랑. 비를 피하고 햇빛을 가리기 위한 회랑이지만 이곳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천장과 들보마다 그림이 이어지면서 걷는 동안 하나의 긴 화첩 속을 지나가는 듯한 공간입니다. 붉은 기둥의 전면성에서 벗어나 길은 점차 물과 나무가 어우러진 곳으로 굽어집니다. 담장 너머로 푸른 나무가 보이고 시선은 건물 바깥에 더 넓은 풍경으로 향하게 되죠. 이화원은 걷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 조금씩 새로운 장면을 열어주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넓은 호수, 울창한 숲과 회랑, 그리고 산 위에 붉은 정각이 어우러진 이화원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황실의 질서 안으로 새롭게 들이고 재배치한 결과물입니다. 호수 건너편에서 불향각을 향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정원은 다시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래에서는 호수의 부드러움이 돋보였다면 계단 위에서는 웅장한 건축의 무게감이 피부로 다가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쿵미노는 발 아래로 내려가고 오래된 나무와 겹겹이 이어진 차마가 시야를 가득 채웁니다. 인수전의 격식, 기린의 상징, 넓은 쿤미노와 불향각,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돌배까지. 각각의 공간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듯 하지만 걷다 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과 물, 건축과 길이 하나로 엮인 이곳은 청나라 황실이 자신들의 세계를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방식으로 남겨둔 흔적입니다.